자, 그러면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게요. 지층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삼엽충은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생물이거든요. 어디에 묻혔을 것 같으세요? 이 기어가는 삼엽충이. 바다 밑바닥에 기어다니며 살던 이 삼엽충이 헤엄도 칠 수 있어요.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쌓였을 때 어디에 묻혔을 것 같으세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진화론에서 벗어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묻힌다? 맨 밑에 층에도 묻힐 수 있고 그 위에도 묻힐 수 있고 그 위에도 묻힐 수 있어요. 기고 있는데 흙이 몰려왔으면 맨 밑에 묻혔을 거고, 그죠? 좀 헤엄을 칠까 하는데 흙이 몰려왔으면 두 번째 층에 묻혔을 거고, 한참 헤엄쳐서 올라갔는데 흙이 몰려왔으면 네 번째 층에 묻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이 네 개의 지층이 쌓였어요. 하나 쌓이는데 수만 년, 하나 쌓이는데 수만 년이 아니고 쌓이고 아니면 동시에 쌓이고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연속적 퇴적이 됐다면 이 삼엽충은 만약에 여기에 묻혔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어가지고 위로 흙을 뚫고 나올 수도 있을까요? 왜요? 수만 년에 걸쳐서 쌓였다면 다 딱딱하게 굳었겠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아직 흙이 부드러워요. 힘이 좋은 삼엽충이라면은 뚫을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증거가 나오면요, 증거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면 지층은 수만 년에 걸쳐 쌓인 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삼엽충이 지층을 뚫고 기어 나온 이 기어간 흔적들이 지층에는 너무 많이 남아있고, 아래 지층에서 뚫고 위에 지층을 뚫고 몸체는 이제 기어가다가 이제 지쳤어. 더 뚫어야 되는데 지층이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체는 그 위에 매몰된 그런 화석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층이 한 층이 천천히 균일론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예, 빠른 속도이면서 동시에 연속적으로 한 층이 쌓이는 게 빨랐을 뿐만 아니라 쌓이고 한참 있다가 그 위에 게 쌓인 게 아니라 밑에 게 굳기 전에 위에 게 굳기 전에 그 위에 게 계속 연속적으로 쌓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물학자가 하는 말이, 과학자들은 화석 기록에서 많은 삼엽충 발자국들을 발견해 왔대요. 또한 놀랍도록 잘 보존된 삼엽충 화석 무덤을 발견해 왔대요. 여기에서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맨날 진화론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미스테리야.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미스테리가 아니랬죠. 삼엽충 발자국이 보존된 지층 위에 지층에서 삼엽충 본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층 형성에 수천만 년, 수만 년이 걸렸다면 이것은 커다란 미스테리인 것이다. 발자국, 기어간 자국이 나타나고 그 위에 가서 몸체가 나타나고, 이러한 패턴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박스에 뭐라고 넣으면 좋겠어요? 예,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삼엽충이 화석이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가 사실이라면 퇴적물이 아직 부드러울 때 삼엽충이 흙을 뚫고 상위 지층, 위의 지층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그라미 2번의 발자국이 보존된 지층들을 우리는 진짜로 보고 있어요. 넘겨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기어 올라간 것에 몸체가 그 위에서 발견돼요. 몸체.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된 것이라면 지층과 화석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옆에 칠판으로 한번 넘어와서, 자, 1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층의 두께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퇴적물을 이동시킨 뭘 것 같으세요? 자,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면 그 많은 흙을 그렇게 빠르게 연속적으로 몰고 와야 되는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겠죠? 그 많은 흙과 그 많은 물을 그렇게 빠르게 이동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물리적 규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바뀌네 생각이. 뭐죠? 아까는 천천히 쌓인다고 하니까 지층의 두께가 시간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연속적으로 쌓였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 앞에 가가지고 와, 장구한 세월을 느껴. 이건 진화론적 감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성이 인본주의적으로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진화론적으로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중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훈련이 안 돼요. 내 감정이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자유의지는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중립 기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감성 체계도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무엇에 길들여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정의가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건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훈련시켜야 돼요. 뭘로요? 성경으로요. 예. 그러니까 가서 장구한 세월을 느껴 이러면 안 되고 저 연속적인 저 엄청난 지층을 어떻게 저렇게 많은 흙과 물이 끌고 와서 저렇게 쌓았지? 그때 그 상황은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구나. 그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 그 물리적 규모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지층의 순서를 시대의 변화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화석의 모양 차이는 진화의 경향 또는 패턴이 아니라. 자, 그럼 보세요. 밑에 묻혔던 삼엽충과 위에 묻혔던 삼엽충이 사실은 동시에 다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뭐 하나 그렸더니 생각이 바뀌어요. 해변의 고도 차이로 이렇게, 그죠? 바꿨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층이 연속적으로 몰려온다 해봐요. 그럼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층이 다른 층에 묻힐 수 있겠죠. 하나의 예시예요. 꼭 다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몰고 왔기 때문에 삼엽충이 땅바닥에 이렇게 다 붙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물과 함께 휩쓸려 가면서 또 매몰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고요하게 흙들이 몰려온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거대하게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었다면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어쨌거나 얘네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묻힌 위치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런 삼엽충도 살고 있었고 요런 삼엽충도 살고 있었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늘 경험하는 과학적인 사실과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우리 집 개하고 저 집 개하고 모양이 달라. 맞죠? 우리 집 고양이하고 저 집 고양이하고 모양이 달라. 그러면 저 집 고양이는 3억 년 후에 진화된 고양이예요? 모양이 다른 고양이, 모양이 다른 강아지, 모양이 다른 표범, 모양이 다른 새, 비둘기도 다 앉아있는 거 보면 색깔이랑 뭐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면 그게 모양이 다른 게 진화의 결과예요? 아니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생물의 다양성. 그렇죠?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고 있는 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화석을 해석할 때만 모양이 달라지면 진화의 결과여야 되는 거예요? 와, 그죠? 얼마나 세뇌당하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와, 우리는 정말 거짓에 약한 존재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일수록 이 부분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병원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때는 제가 이만큼 훈련되지 않았을 때 훈련 초기에 만났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게 한다고 생각했던 건 다 거짓부렁이구나.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점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수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 자리에 앉게 돼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그대로 제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나 교만한 거고 너무나 속기 쉬운 존재, 거짓을 너무나 잘 믿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딱 나를 딱 째려보면서 그래요? 그래요? 딱 그래.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자기는 생각을 잘하고 잘 사리분별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분은 온 기간 내내, 일주일 내내 이 창조 탐사를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면서 버스 투어를 하면서 이제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그다음에 요세미티 다 들으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뒤에 앉아서 그분은 진화론 논문을 읽고 계셨어요. 강사가 말하면 반박하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 공부의 학식의 정도의 문제도 아니고요.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아래층의 생물이나 위에층의 생물이 동시대에, 그죠? 동시대에 서로 다른 서식지에 살다가 매몰되었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서식지가 달랐던 거예요. 시대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처럼 다양한 생물이 뭐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유사한 게 공룡 발자국 화석에도 나타납니다. 앞에 화면 보실게요. 지금 공룡이 살고 있었다고 해보죠. 근데 갑자기 엄청난 물들이 몰려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물들이 흙들을 끌고 와요. 그럼 지층을 만들겠죠? 그럼 공룡이 여기서 멀뚱멀뚱 서 있을까요? 공룡 정도 힘이 있는 동물들은 자꾸자꾸 물이 몰려올수록 위로 자꾸자꾸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공룡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정도 상황이면 주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고 있을 때 공룡이 거기를 밟으면서도 지나갈 수도 있겠죠. 공룡 발자국이 어떻게 남았을까? 내가 비 오는 날 땅에다가 발자국을 남기고 오면 일주일 뒤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네. 아니죠? 근데 왜 공룡 발자국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뭔가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흙이 뭐 했다? 그렇죠. 아직은 축축하고 부드러우니까 공룡이 밟았을 때 깊은 발자국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밀가루 반죽에다 주먹을 꾹 눌렀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대로 가만 놔두면 이게 보존이 됩니까? 비 오지요, 바람 불지요, 다른 동물들이 지나가지요 하면은 당연히 지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위를 다른 지층이 또 와서 덮어야 돼요. 즉 연속적 퇴적이 있었어야만 그 발자국이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또 이게 보존될까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건 물 밑에서 쌓였지만 물 위로 들려 올라오는 융기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빠르게 굳는 고화작용이 있었어야 이게 이체로 굳는 거예요. 그럼 발자국은 밑에 보존되어 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격변적 상황이 아니에요. 홍수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적인 풍화 침식이 일어나면서 위에 층이 벗겨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변가에 갔더니 바닷물에 그 위층이 벗겨져가지고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어야만 공룡 발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공룡 화석보다 공룡 발자국 화석이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은 전부 다 이런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해석이 잘 되죠? 네,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해석을 더 온전하게 합니다. 지층이 아직 부드러울 때 공룡이 밟고 지나갔어요. 발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퇴적층이 그 위를 덮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층을 밟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한 층만 들여밟는 게 아니라 공룡이 무거워가지고 여러 층을 동시에 밟아버릴 수도 있겠죠. 있네. 여러 층을 공룡이 밟았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층은 구분되어 있어요. 진화론자들한테는 이게 수만 년이어야 되는데 수만 년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층은 어떻게 쌓였다? 빠르게 쌓였다. 또 어떻게 쌓였다? 연속적으로 쌓였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발자국 화석들, 삼엽충이 기어간 자국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피에르 줄리앙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퇴적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전공 분야예요. 퇴적 실험했는데 물과 함께 흙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이런 실험을 안 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수조를 만들고 물과 흙을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를 섞어서 빠르게 이동을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물은 위에서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엄청 빠르게 가죠? 그러니까 밑에서 흙이 끌려가죠? 끌려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니까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르면서 갈 때 볼링공을 굴리고 탁구공을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르다 보면은 볼링공끼리 탁구공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르는 패턴이 물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잘라봤어요. 지층을. 본인이 직접 들어갔죠? 수조에 잘랐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아니, 흘려보낼 때는 검은 모래, 흰 모래를 따로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섞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지층은 검은 층, 흰 층이 구분되어 있어요? 구르는 패턴이 달라서 가는 모래, 굵은 모래가 알아서 분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솔팅 된다고 그래요. 솔팅. 예, 분급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는 지층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가서 볼 수 있는 지층하고 어때요? 매우 유사하죠? 뭐가 하나가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대답을 해야 돼요. 뭐가 달라요? 지금 이 실험실에서 만든 이 지층과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지층은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규모가 다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규모가 다른 거, 요 실험실 상황의 이 지층의 크기와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그 지층의 크기, 물리적 규모가 엄청 다르죠. 그걸 다르게 만든 건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에너지의 크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과 지금 이 실험실보다 훨씬 많은 물과 또 훨씬 많은 흙이 어떻게 빠르게 이동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분급이 이루어지면서 층을 만들어서 연속적인 지층이 생겼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정리합니다. 138쪽. 첫 번째 박스 부드러울 때. 그렇죠? 부드러울 때 공룡이 밟았어요. 138쪽. 그다음 공룡 발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퇴적물이 덮어야 돼요. 그다음 굳는 과정이 그다음 신속하게 이어져야 돼요. 지층이 축축한 상태로 있다고 해서 화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융기하고 고화되는 과정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굳는 과정. 그다음에 풍화 침식. 그 위에 지층은 풍화 침식돼서 이제 밑에 발자국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긴 거는 집에 가서 쓰시고요. 5번. 자, 줄리안 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물과 흙을 빠르게 흘려보냈죠? 빠르게. 자, 그랬더니 흙들이 물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굴러가요. 굴러가며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지층의 줄무늬는 뭐의 산물이 아니고 오랜 시간, 한 층이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고 퇴적물이 많은 물과 함께, 여기서 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량의 물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흙을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운반체는 물이어야만 해요. 바람도 안 됩니다. 물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물이 아주 빠르게 이동할 때만 뭐가 생겨요? 뚜렷한 줄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갔는데 줄무늬가 뚜렷지 않은 지층이 있다. 지층이긴 지층인데 줄무늬가 딱 선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제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 이 지역의 지층이 만들어질 때는 물이 덜 빠르게 지나갔구나. 이 흙을 움직일 만큼은 빨랐겠지요. 그렇지만 더 빨라야 줄무늬가 뚜렷해진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같이 아주 착착착착 줄무늬가 잘 보이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물이 흙들을 끌고 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줄무늬의 뚜렷한 정도는 속도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전 세계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죠? 감히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것을, 이 노아 홍수의 거대한 이 물과 함께 일어난 이 재앙 사건을 가리는 게 바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질 역사예요. 자, 그러면 큰 2번 화석이 지지하는 것. 그럼 화석은 과연 진화를 지지할까? 아니면 창조를 지지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삼엽층은 언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언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뭐 그냥 1초 만에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3일 동안 우리가 구워 삶았는데 예, 이제 조금 배운 티를 내고 좀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너무 미사여구가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정답은 딱 깔끔하게, 자, 창조 5째 날에, 그죠? 물에 사는 생물이니까 창조 5째 날에 뭐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실 때 삼엽충이란 종류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죠. 예.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지 알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박스를 보세요.
지금 이게 진화의 패턴이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그림이 정직해. 봐봐요. 모든 종류가 다 캄브리아기 맨 밑에 지층에 다 나왔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가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밑에 이미 모든 종류가 다 나와서 그 종류 안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만 보더라도 삼엽충의 각가지 종류가 같은 시대에 다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정확한 우리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자, 삼엽충 번성 기간이 아까 고생대 기간이라고 했는데요. 한 3억 년에 걸쳐서 번성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삼엽충의 대가인 리차드 포티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진화론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연구하고 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캄브리아기 지층 바닥에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아까 보셨죠? 왜 다양한 삼엽충이 갑자기 다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도대체 어딨냐. 점진적으로 삼엽충으로 되어 와야 되는데 그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은 볼 수가 없다. 왜 볼 수 없는 걸까?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건 좀 더 현대적인 연구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데이터는 전형적인 캄브리아기 화석 기록이 시작될 때 캄브리아기 폭발은 이미 크게 결론 지어졌다는 강력한 양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화석 데이터만으로는 캄브리아기, 즉 지층의 맨 아래 지층이니까 그들로 치면 제일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양적으로 풍부해서 이거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줄 이후 캄브리아기 나머지 지역에 걸쳐서는 진화가 멈췄다 이 말이에요. 종류대로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진화 과정이 없고 그 모양의 조금의 변화, 즉 우리가 어저께 배운 용어로 치면은 변이만 나타날 뿐이에요. 근데 변이는 진화가 아니라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말 통한다 이제. 여러분 3일 동안 엄청 수준 올라갔죠? 네. 진화적 정체가 일어난다고 지금 진화론자의 논문에서 나온 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조금 빨리 채신 분은 C는 캄브리아기구나, O는 오르도비스기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까 지층 색깔별로 구분됐던 그거랑 똑같은 패턴의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캄브리아기에 지금 화석이 발견된 거는 진한 선이에요. 굵은 선으로 된 거는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물도 다 대부분 캄브리아기에 다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각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다 캄브리아기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 각가지 종류들의 생물들이 진화되어 온 과정이 그 밑에 층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화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밑에 층, 캄브리아기 전, 그 밑에를 우리가 선 캄브리아기라고 해요. 이 선 캄브리아기는 거의 화석이 나타나질 않아요. 진화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진화의 과정이 있다는 건 거짓부렁이다. 거짓부렁이다. 자, 동그라미 1번, 139쪽에 동그라미 1번. 진화가 맞다면 전이 과정이 무수히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런 과정을 보여주냐 이 말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삼엽충 처음부터 모두 다 어떤 상태로 나왔어요? 완벽한 모습으로. 삼엽충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 완전한 삼엽충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생물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의 조상은 어디에 있는가? 왜 그 조상들은 볼 수가 없는가? 이게 삼엽충의 대가 고생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증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 지층에 많은 종류의 생물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말해요?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얘기해요. 왜 폭발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여러 생물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꺼번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나온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캄브리아기 폭발. 그래서 자, 여기 앞에 보실게요. 여기서 발견되는, 여기서라는 건 캄브리아기 지층을 말하는 거예요. 종류가 무려 40문이래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의 문, 종속, 과목, 강, 문계 할 때 그 문이에요.
파일라. 예. 문이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문이 80문이에요. 대략. 그런데 캄브리아기 제일 밑에 층에서 얼마큼 나왔다고요? 40문. 절반 정도가 다 갑자기 다 나왔네. 그때부터 살았던 생물이 지금까지 모양이 바뀌지 않았네. 진화적 정체. 그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많은 생물 문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곤충은 얼마큼 나온대요? 곤충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의 5분의 4가 다 발견돼. 근데 조상 없이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완벽한 상태로. 잠자리는 완벽한 잠자리로, 거미는 완벽한 거미로. 예. 우리가 그래서 화석을 보고도 거미인지 개미인지 벌인지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왜요? 안 변했으니까. 처음부터 완벽했으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됐으니까. 네. 내려가서 쓰셨죠? 3, 40문.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분의 4.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에서 강력하게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게 어디냐면 무척추 동물이다가 척추 동물이 돼야 돼요. 그쵸? 바다에서 첫 번째 세포가 나왔다며요. 우리 어저께 계속 그거 교과서 봤잖아요. 그 첫 번째 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해양 생물이 진화돼서 나와야 되고, 근데 그 처음에 나온 생물들은 척추가 없는 무척추 생물들이에요. 그러다가 척추가 생겨나서 어류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동물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려면 제일 먼저 발견돼야 되는 화석이 뭐겠어요? 척추가 점점 생겨나는 과정의 화석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화석으로 발견되는 물고기 이름들이에요. 물고기 이름들, 즉 물고기는 종류대로 다 발견된다 이거예요. 뭐대로? 종류대로 다양한 물고기들이 화석에서 다 발견되는데 그들의 조상, 진화론이라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연속적으로 있어서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어야 되죠. 그거에 대한 기록은 몇 개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00000000000. 예, 진화적 조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0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하고 있는 이 바로 무척추 생물이 어떻게 척추 생물이 됐을까를 전공한 그 과학자가 진화론자예요. 존 롱이라는 호주의 고생물학자가 전 세계 박물관을 다녔대요. 왜? 호주에 없으니까.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에 없으니까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다른 박물관에는 있나 하고 진짜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의 기원은 척추동물의 기원을 의미하지만 증거는 전무,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첫 번째 박스는 척추의 형성을 밝혀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척추가 있는 어류로의 단계적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화론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예,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화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뭐냐? 고래 진화예요. 자, 네, 고래 진화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래 진화는, 고래는 무슨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진화론자들이 좀 머리가 아프겠죠. 아니면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조류, 포유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포유류인데 다시 어류처럼 바다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끝까지 포유류까지 왔다가 다시 수중생물로 돌아가는 이런 특이한 이제 진화 경로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 이거 그냥 욕이 아닙니다. 개 같은 파키세투스라는 동물로부터 진짜예요. 이게 욕이 아니라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개와 같은 그런 동물로부터 아니면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네 발로 기는 육지 동물로부터 점진적으로 수중생물에 알맞게 800만 년에 걸쳐서 변해왔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이제 비유를 생각하냐면 기차가 시간을 가만히 오랫동안 놔두니까 잠수함으로 바뀐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고래 진화가 큰 박물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은 쫙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돈 있다 하면 애들 데리고 그런데 뭐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요. 가가지고 막 보이지? 진화의 증거 보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전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이제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빨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차가 잠수함으로 진화됐다. 그렇지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네 넘깁니다. 142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래 진화를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 또 재밌어요. 자기들이 그 진화를 연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로도세투스라는 게 중간 단계래요. 육지 동물에서 고래로 가는 과정이래요, 이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발이었던 게 물갈퀴가 되고 꼬리였던 게 이 지느러미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이 사람은 과학자지만은 의학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주 훌륭한 이제 내과 의사였는데 일찍 은퇴를 일찍 하고 부인은 포토그래퍼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화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진을 찍고 모든 과학자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랜드 익스페리먼트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나머지 그 노후를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헌신. 헌신만이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실제 그 실물 화석 봤더니 자 지느러미가 있어요? 없어요? 화석에. 화석은 여기서 끝났네. 어떻게 알고 이걸 그렸지? 발도 화석에는 없네. 그죠? 근데 어떻게 알고 이거 그렸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이게 질문을 항상 하시라고 그랬죠? 진거리치라는 이 분야를 전문하는 박사가 발견 당시에 손과 발뼈가 없었다는 거예요. 후에 발견을 했대요. 다른 또 개체를 발견했겠죠? 그랬더니 뭐가 없대요? 물갈퀴가 없대요. 그럼 얘네 수중생물이 아니네. 그죠? 이것은 꼬리는 아예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꼬리도 지느러미가 아니었겠죠. 육상생물 하는 동물이 꼬리를 지느러미를 이렇게 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진화론적 상상으로 그린 거다 이거예요. 자, 가장 현대적 고래와 비슷한 이제 그 화석으로 발견되는 고래가 바실로사우루스인데 최근에 발표된 화석 증거를 보더라도 최초의 완전 수생의 고래 모습을 보여주는 바실로사우루스과 동물들은 지금까지 생각되었던 것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사기쳤던 것보다 이렇게 말해야죠. 훨씬 갑작스럽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완전한 수생 고래로 그냥 갑자기 나타나지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리 상품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진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그 뒤에 찾아요.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한 수십 년 지나면 한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은 증거가 없더라 쯤 될 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 먹힐 쯤 될 때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원리를 다 아셨어요. 재밌으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교과서에 의하면 화석이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랬잖아요. 나는 중생대, 나는 고생대 이러면서 나는 신생대 이러면서 화석이 자신의 지구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교과서가 우리한테 말했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화석은 다큐멘터리일까요? 스냅 사진일까요? 근데 우리는 화석을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해요? 막 지지시대에 막 역사가 막 영상으로 막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왜요? 그런 교육을 늘 받아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입력된 게 출력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입력을 시켜놓고 출력시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가 유럽 여행을 한 열흘 동안 갔다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진을 한 100만 장 찍었어요. 100만 장.
그리고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10명의 PD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100만 장의 사진을 각각에게 주면서 제가 유럽 여행 열흘 동안 갔다 온 여행 스케치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열흘 동안 어떤 스케줄로 다녔는지는 안 말해줬어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10명의 PD가 저에게 영상을 이제 한 달 후에 가져온 거예요. 자, 10명의 PD가 만든 그 다큐멘터리는 다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그러겠죠? 누구는 프랑스를 먼저 가고 누구는 스페인을 먼저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했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 100만 장의 사진은 다 뭐예요? 화석이에요, 화석.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PD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진화 PD들이. 이러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화되어 와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진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우리를 그 다큐멘터리로 세뇌시키고 있던 거예요. 해석의 방법을 바꾸면 전혀 다른 역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진들은 지느러미나 척추나 날개 같은 생물의 놀라운 기관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완벽한 모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라는 가정으로 화석을 배열하더니 그것이 진화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이런 걸 뭐라 했죠? 원하는 결과를 전제해버리는 거, 순환 논증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석하고 거기에 오랜 시간을, 지층이 천천히 쌓였다, 그걸 근거로 오랜 시간을 부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